충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양력 9월생의 2020년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력 9월 그러면 9월 8일 정도부터 명리학적으로는 유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명리학적인 견해로 풀이를 할 때는 양력 9월 8일 정도부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뒤에 할 타로 카드로 보는 것은 9월 1일부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명리학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6월생, 즉 양력 9월 8일 이후 출생자들 같은 경우에 유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미 만들어진 상품에 대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또는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뭐랄까요? 완성된 제품, 이런 것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성된 제품의 가치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양력 9월생이기 때문에 뭔가 심각한 노동을 한다거나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올리는, 그래서 이제 좀 더 좋게 또는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가는 것을 뜻하거든요. 원래 팔자에서 이제 병화가 있다면 이것이 이제 약간 무형적인 것들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해서, 개수가 있거나 병화가 있으면 무형적인 자산을 같이 상승시켜서 팔아먹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팔아먹겠다? 좀 이상하네. 일단 그리고 이제 정화가 있거나 임수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드러나 있는 물건으로서 유형의 것들로 팔아먹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천간으로 경금이 드러나 있는지 신금이 드러나 있는지에 따라서 경금이라고 하는 기술력이 있는가, 그리고 신금이라고 하는 효율성이나 실용성 또는 상품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이제 내 팔자에서 구분을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들이 없다 그러면 잠재적으로 내가 돈 될 만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대운에서 정화나 임수가 오면 상품화 시켜서 팔아먹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물건을 거래하는 그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 거고, 운에서 개수나 병화를 만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또는 지지에 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기반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수나 병화를 보게 될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무형적인, 지적인 이런 것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신월생이지만 개수가 투혼되어 있어서 무형적인 상담을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강의를 한다거나, 또는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다거나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자년을 만났어요. 자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에 개수하고 임수가 같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자는 씨앗을 뜻해요. 그래서 씨앗이 유형화되어 있는, 또는 잘 만들어져 있는 상품을 만났으니까 이 상품을 씨앗처럼 만들어라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흔히 말하는 저작권이라든지 또는 내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원천 기술화 시켜야 되는 건데, 금생수라고 하는 오행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 음을 생하는 것은 원활하게 생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활동하는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공간이 뭐랄까요, 공간에서, 즉 직장이라든지 회사 또는 내 집, 학교 이런 데서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일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게 이런 형태의 구조입니다. 그럼 이제 물상으로 물이 유라고 하는 것을 만나면 이제 술주자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술 먹는 일이 많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이고요. 자수가 유금을 만나는 것은 이제 기문, 원진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원령 또는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문, 원진은 대체적으로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실속이 없는, 또는 집에 비가 샌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그러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천간으로 경금이 이제 드러나는 경자년이 됐어요. 6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실력 또는 전문성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수랑 같이 왔으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성
내 가치, 이것을 천간으로 드러난 경금을 만나서 이것이 이제 실력, 전문성 위주의 것들을 내가 실력을 내 보이고, 지지는 실력을 뭔가를 보여준다가 아니고요. 천간은 보여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에 있는 것을 천간으로 드러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세상에 내놓고 이것을 무형화된 상품이 되거나 유형화된 상품에 원천 기술을 확보해서 오랫동안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 하는 것을 뜻하는데, 금생수가 원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빠르게 어떤 일이 진행되거나 내 생각대로 잘 진행되어 가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빠르게 잘 진행이 되려면 뭐 옆에 사화가 있어 준다거나 천간으로 병화가 있어 준다거나 했을 때 금생수가 조금 원활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직장 내에서 일이 꼬이고 지연되는 것은 사주에서 사화나 병화가 있으면 원활하게 다시 풀려가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사화나 병화가 없다면 좀 일이 지연되거나 꼬일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천간으로 경금이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실력,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갖추게 될 수 있는 시기, 또는 이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주에서 간목이나 을목이 있으면, 그리고 정화나 병화가 있으면 이게 이제 이 기술, 전문성을 오랫동안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정화나 병화가 없으면 이제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주에서 화가 있는가, 목이 있는가에 따라서 올해 경자년이 이 사람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목이나 화가 없다면 쓸모가 거의 없는 형태로 되는 거잖아요. 경금이. 이제 수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의 전문성 또는 뭐 실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개수가 있으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뜻하고요. 임수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움직여서 나가 상품이 되어서 움직여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수도 없고 목도 없고 화도 없고 예를 들어 토나 금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가 조금은 번잡스러운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팔자에 뭐가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고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동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있어서 자유, 원진, 기문 이게 형성이 되었으니까 급하게 서두르거나 그러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는 말아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경자년은 어쨌든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전문성, 실력 또는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니까요.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어쨌든 2020년 한 해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타로 카드로 보는 이제 2020년 운세인데요. 양력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위치는 나의 상황을 의미하는 위치거든요. 이 위치에 지팡이 9번은 일이 너무 많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되게 번잡스러운 한 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명리학적인 견해에서는 병화, 정화 또는 간목, 을목, 임수, 개수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것이 이 위치에 있는 의미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좀 번잡스럽게 이것저것 할 일은 많은데 정작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일을 할 때 내가 꼭 필요한 일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전적인 상황에 있어서 소드 2번 카드 역방향입니다. 이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너무 무리하게 움직여서 손실이 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때 투자를 하거나 그러시면 손실 나기 쉬우니까 투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고요. 이제 형제간의 우애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 이 의미거든요. 이 위치에 지팡이 4번 같은
같은 경우는 화합하다, 교류하다, 거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형제 간에 같이 일을 해야 될 일이 생긴다거나 또는 원만하게 교류가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공부에 있어서는 일정한 성취가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가정적인 운 또는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운은 펜타클 5번의 역방향입니다. 펜타클 5번은 딱 보면 이게 거지잖아요. 춥고 배고프고 하는 시절을 뜻하는데 역방향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조금씩 이겨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쪽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물의 가격 이런 것들이 많이 다운됐다가 이제 바닥을 쳤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부동산 가치가 아직은 오를 때가 아니지만 조만간 오를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의하라는 것은 일단은 이 상황이 아주 좋은 카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좋은 카드가 역방향으로 갔으니까 이제 좋아지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진행이 양에서 음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올 카드가 펜타클 6번 카드잖아요. 고생을 이겨내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베풀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아직은 펜타클 5번 카드라는 거, 그래서 투자할 때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바닥을 쳤습니다. 내 가정 상황이 바닥을 쳤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애정적인 위치인데요. 애정운은 데스 카드 나왔는데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싸웠다면 헤어지기 쉬운 때이고요. 그리고 애인이 없다면 이 상황이 이제 애인이 없는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해요. 그러면 애인 없는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애인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관계가 정리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질병 위치에 질병운에서는 소드 기사 역방향이네요. 예. 소드나이트 역방향은 성급하게 움직여서 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통사고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약간의 수술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급성질환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급성질환이기 때문에 평소에 주의하십시오 이런 것은 좀 그렇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라든지 위기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거나 그러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 또는 만나는 사람, 배우자와의 관계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운명의 수레바퀴 역방향입니다. 순조롭게 돌아가던 것들이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래처와의 관계라든지 또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죽음을 의미하는 카드 위치, 그리고 또는 이제 배우자나 거래처의 재정 상태, 소드 5번 카드의 역방향, 패배를 뜻하는 거거든요. 돈이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에서 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죽음을 의미하는 카드에서 경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좀 썩 좋지 않은 그런 의미겠죠. 이제 뭔가 경쟁에서 떨어짐으로써 거기에서 생긴 자괴감 이런 것들로 인한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개인점에서는 죽음을 얘기를 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 또는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의 재정 상황 정도로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은 공부운입니다. 컵 페이지인데요. 페이지 오브 컵. 컵의 소녀는 뭔가 하나를 붙잡고 있으면서 새로운 것을 쳐다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보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려고 한다거나 그런 상황을 뜻하기도 하는 거고요. 새로운 공부를 하나 더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운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활동에 있어서 직업운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승진을 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경쟁이 심한 형태이기 때문에 내가 밀리기 쉽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싸우기보다는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인관계,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팡이 3번 역방향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과도기적인 상황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아주 뭐랄까요, 잘하고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3에서 역방향이 되고 4로 넘어가는 거라서 4는 여기 있잖아요. 완성, 거래 이런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거나 그러는 것을 뜻해서 새로운 시작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아주 좋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은 이제 숨겨진 적에 있어서 소드 에이스 카드인데요. 칼 1번 카드는 뭔가를 붙들다, 생각을 하나로 통일하다 라고 하는 의미이거든요. 또는 너무 냉철한 이성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숨겨진 적의 이치에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총운에 있어서 교류하다라는 의미의 컵 2번 카드가 나왔거든요. 누군가 만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교류하게 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이쪽 라인이네요. 교육, 공부, 가족, 형제와의 관계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이 조금 좋지 않게 나왔어요. 다 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사항으로만 조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새롭게 만남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연애 카드에 있어서 데스 카드는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인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새롭게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운에 있어서도 지팡이 3번의 역방향이기 때문에 완성되어 있는 관계를 벗어나서 새롭게 만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9번이 나왔던 첫 번째 위치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새로운 일거리가 들어온다거나 그래서 머리 아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봤는데 9월생이 올해가 운이 뭐랄까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좀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준비를 좀 많이 해왔던 사람들한테는 운이 좋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걸로 양력 9월생의 2020년 운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